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는 농사를 짓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미 세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항상 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깊은 산속 여우굴 근처에 오래된 절에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절에서 여러 날 밤을 보내며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가 들린 듯 막내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막내딸은 눈에 띄게 아름다웠으며 눈동자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만 활동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보름달이 뜨던 어느 밤의 정적이 짙게 깔린 어느 금은밤, 장남은 의심스러운 소리에 이끌려 누이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은 불이 꺼진 채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누이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누이의 몸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꼬리가 하나둘씩 자라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9개의 꼬리가 그녀의 몸에서 늘어났고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 아닌 교활하고 예리한 여우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장남은 소름 끼치는 변화를 목격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여우 모습으로 방을 나서 마굿간으로 향했습니다. 마굿간 안에서는 소와 말들이 불안하게 울부짖었고 그녀는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한 마리의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리 없이 소의 복부를 찢어 간을 꺼내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괴기스럽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와 내장이 어지럽게 흩뿌려진 마굿간의 바닥은 살인 현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장남은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그의 말을 이런 반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어쩌면 누이를 해하려는 꾀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장남의 공포에 찬 이야기는 오히려 그를 집에서 내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와 셋째 역시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장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부모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은 마을 전체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한다며 가족 전체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둘째와 셋째도 집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가축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은 마을의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부모님은 여전히 누이를 감싸 안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장남은 결혼하여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의 부모님이 늘 떠올랐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도술에 능통한 가문 출신이었고 그에게 3개의 호리병과 날카로운 단도 그리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백마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장남은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근심을 안고 아내가 준비한 신비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머나먼 고향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탄 백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고 그들이 도착한 고향 마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황폐화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빈집들은 낡고 흉물스러워 보였으며 무너진 울타리와 엉킨 잡초가 마을의 슬픔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적막하고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갔거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남은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남긴 흔적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집은 한때의 생활감이 느껴지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이제는 먼지와 잡초에 덮여 쓸쓸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방들은 한때 웃음소리와 따스한 대화로 가득 찼던 기억들을 상기시켰지만 그 모든 것이 오랜 시간의 고통과 공포로 어둡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불길한 바람이 쓸고 지나갔고 텅 빈 창문은 어두운 눈동자처럼 그들 응시했습니다. 장남이 가족의 집에 다가갔을 때 집은 그림자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채 차갑고 계산적인 여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무언가를 굶주린 듯한 탐욕스러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장남은 고요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누이의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이야, 오라버니. 이리 오지 않으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하는 듯 유혹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남은 그 어두운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누이의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저물녘의 어스름 속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잃은 깊고 검은 어둠이 번져 나왔습니다. 마치 그 눈동자 속에는 별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꽃이 서서히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으세요? 저를 두려워하시나요? 누이의 목소리가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는 미묘하게 위협적인 기운이 배어나왔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려움의 실로 장남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장남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호리병을 더욱 꽉 쥐었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 곤줄인 포식자로 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마저도 공포를 조성하는 듯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이 일며 나무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그녀의 존재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오라버니. 그녀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빛이 아닌 순수한 어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장남을 향해 서서히 기어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장남은 그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백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밤하늘을 찢고 온 마을이 그녀의 공포스러운 울부짖음에 떨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누이가 아니었고 오직 장남을 사냥하는 사나운 야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이 백마를 타고 고향 마을의 길을 질주하면서 누이는 그 뒤를 따라 9개의 꼬리가 휘날리는 여우로 변해 쫓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그녀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절박한 순간마다 장남은 호리병 하나를 뒤로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던진 노란 병이 바닥에 닿자마자 갑자기 모든 곳에서 가시덤불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서늘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이루어져 있어 누이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덤불을 해치려 시도했지만
곧 그녀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빽빽하게 자라났습니다. 두 번째로 던진 파란 병은 강력한 폭발과 함께 깊고 광활한 바다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의 길이 순식간에 거대한 물결에 잠겼고 장남은 자신이 던진 마법의 힘으로 물살을 타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누이는 여우의 형태로 헤엄치려 했지만 거센 파도와 물속의 강한 흐름에 휩쓸려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진 빨간 병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이 불길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온 마을을 밝히는 거대한 화염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로 변한 누이는 불길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불길은 거세고 뜨겁고 곧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통 속에 휩싸여 산화되었습니다. 재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며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장남은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길이 가라앉으면서 마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제야 마을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암흑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들 감싸 안았습니다. 장남은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천장 아래에서 부서진 가구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의 유해를 하나하나 모으며 그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친 후 장남은 마을 곳곳에 여우의 저주가 더 이상 이 땅을 해치지 못하도록 마법의 부적과 향을 사용하여 모든 오래된 힘을 깨끗이 정화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경고의 표지를 세워 미래의 방문자들에게 이곳의 역사와 위험을 알렸습니다. 장남과 아내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술과 치유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어둠에 맞서 싸우는 법을 전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졌고 사람들은 여우가 마을을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미신에 대한 존중과 경계를 배우며 어떠한 위험에도 늘 준비하고 경계하는 지혜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